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유동부채의 단기 차입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예수금 얘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차입 시 회계 처리가 은행에서 1년간 돈을 1년 안에 상환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예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의 단기차입금 100만 원. 그렇게 되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대변의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있다가 이 단기 차입금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한 날에 우리가 갚아야 되죠. 갚을 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이거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차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금을 갚을 때 이자하고 함께 갚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대변에는 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회사 보통예금에서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게 된다. 하고 상환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있어요. 가수금. 이건 임시계정이에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산 이전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느냐? 금전에 입금이 있는데 회사의 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돈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이거는 아직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만약에 보통예금에 1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근데 무슨 돈이 입금된지를 모르겠다 해서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는데 우리가 이걸 임시로 부채로 잡아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겠죠. 근데 어떻게 밝혀졌느냐? X라는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대변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원인이 판명될 때 그 원인 판명된 계정 과목이 대변에 가는 거고 가수금은 차변에 와서 부채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의 마지막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좀 긴 계정 과목이 있는데 뒤에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를 말하는 건데 앞에 유동성이라는 말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부채가 유동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계정 과목이냐면 비유동부채 중에서 1년 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3년짜리 장기 차입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세월이 딱 정지되어 있다면 계속 3년이니까 안 갚아도 되잖아요. 계속 3년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1년 지나 그러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네. 또 1년 또 지나. 그러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3년짜리 장기 부채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결산 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차입할 때 장기 차입금으로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그걸 보통예금에 예치해가지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했는데 결산 때 이게 2년이 지났어. 이게 3년짜리 장기 차입금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너는 이제 여기 와서 없어지고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니까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이와 똑같은 금액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부채예요.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를, 이 장기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대체해주는 작업이 결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그 장기차입금 중에서 만기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도래하는 것들을 정리해 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만기가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보통 예금에서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때 발생을 결산 수정국회 때 나타나는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장기차입금이라는 이런 비유동 부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결산 시점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때 장기차입금은 여기서 없어지고 그 대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대체되었다가 상환할 때 다시 차변에 와서 없어지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까지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여기까지. 다음은 비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다. 항상 우리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상환기한이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상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다. 뭐가 있느냐? 첫째, 사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채. 자, 사채는 무엇이냐? 주식회사, 즉 법인이 장기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에요. 법인이 발행한, 즉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것을 우리가 사채. 네, 우리가 개인 간의 돈을 이게 빌려주고 갚고 하는 것도 사채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비유동 부채의 사채는 개인 간의 돈 빌려주고 갚고 하는 그 사채가 아니라 유가증권, 채무증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입니다. 법인이 채무증권을 왜 발행하느냐? 자금 조달하려고. 네.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무증권, 지금처럼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운영자금을 모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채무증권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회사는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시기에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보통 회사채는 3년짜리가 일반적입니다. 3년. 자, 그러면 사채의 발행 및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네.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년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까지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회사의 비유동 부채로 구분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회사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내서 우리 회사에 이 사채권자 A라는 사람이, 또는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 회사의 사채를 샀어요. 그러면 회사는 만약에 500만 원짜리 사채를 샀다. 그러면 500만 원 액면가 표시돼 있고, 거기에는 이자율도 표시돼 있어요. 그 이자율을 표시한 사채권을 사채권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습니다. 네, 5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그래. 500짜리 사채를 주고 500을 받았다. 액면 발행.
그리고 이제 회사는 3년이니까 이제 1년 차 지나면은 이자를 줍니다. 그걸 우리가 기간 이자, 1년치 이자를 준다 이거. 물론 사채에서는 이자 지급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자 지급 날짜에 또박또박 그 사채에 표시된 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이렇게 사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다가 3년째가 되면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액면 금액 그 500만 원 액면하고 마지막 이자도 같이 줘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채권자가 결국에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 증권을 받은 다음에 사채권을 받은 다음에 또박또박 약속한 날 이자 받아먹고 만기 때 원금까지 받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권자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돈을 주고 받을 때 이것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회사라면은 회사는 여기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자산 처리할 것이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거 이제 발행할 때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로 우리는 부채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금을 투자한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발행한 회사는 사채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사채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사채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알아보자. 사채의 액면금액이란 뭐냐? 액면금액이란 사채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뜻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액면 이자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현금 이자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다 곱하는 겁니다. 여기 액면 금액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5%로 돼 있어요. 그러면 5%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채의 시장 이자율, 사채의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을 하는 것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뭐 은행에 저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은행 금리. 은행의 그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만약에 3년짜리 사채다 그러면 은행은 3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은행의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이자는 몇 %냐. 그리고 이 회사의 사채를 사면은 이 회사는 표시 이자율이 몇 %로 되어 있느냐. 이걸 비교하겠죠.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는 사채는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할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만약에 3년짜리 사채다 그러면 시장에 3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율하고 또 우리 회사가 인수해 놓은 그 사채에 표시한 이자율이 발행하는 시점에 딱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행하는 시점에 딱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이자가 너무 낮으면 원금을 할인해서 500만 원짜리를 500에 못 팔아요. 이자가 우리 회사 표시된 이자가 낮은데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그러면 500짜리를 5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만기 때 500을 주겠는데 500 주지 말고
490만 원만 줘. 그러면 10만 원 깎아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자 차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할인해서 발행하는 게 할인 발행. 반대로 할증 발행은 뭐냐? 우리 회사의 사채에 표시된 이자율이 3년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표시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할 때 500만 원 받고는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 원금은 500만 원 주지만 오늘 살 때는 510만 원에 사세요 하고 10만 원을 미리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걸 우리가 할증 발행. 왜 그러느냐? 이자 주겠다는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15%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 금액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해야 된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으로 맞추게 됩니다. 또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8%라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의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하게 된다. 이게 현재 가치로 이걸 계산하는 계산 지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맞추면 된다 이거.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채 발행에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음 표는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을 때는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 번째가 반대군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낮고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우리는 더 많이 받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할증, 액면 금액보다 높게 판매한다 해서 할증 발행이라 하는 거고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일치하다면 그대로 액면 금액 그대로 받고 발행한다 해서 액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자. 너무 지루하니까 요거 그냥 읽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되겠어요. 다 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자, 우리는 지금 발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쪽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매입자니까 뭐 만기 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자산 처리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발행하는 회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액면 발행을 했어요. 5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사채 500 해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사채는 500만 원인데 돈은 할인 발행했으니까 적게 받은 거죠. 490만 원을 받았다. 490만 원. 그리고 그러면 10만 원은 뭐예요? 1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 자, 사채가 부채란 말이에요. 비유동 부채 우리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부채가 대변에서 증가하는데 반대쪽에 있잖아요. 차변에. 이것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의 차감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채라고 하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채는 500짜리예요. 그런데
현금을 510을 받은 거예요. 510을. 네. 그러면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이.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오는데 할증 발행을 하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이거는 사채하고 같은 대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사채의 가산 계정, 사채에 더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산 계정에서는요, 요 10만 원을 앞으로 3년간,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만 원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여기 10만 원 있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있었다면은 나중에 만기 때까지 3년에 걸쳐서 이것도 상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상환할 때는 사채 액면 금액 500만 원만 남도록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까지 사채를 완전히 공부하려면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런데 FAT 1급에서는 시험이 어디까지만 나오느냐? 네, 발행할 때까지만 나와요. 발행하는 시점까지 회계 처리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액면 발행 아니면 할인 발행 아니면 할증 발행으로 요 세 개 범위 내에서 사채는 만약에 분계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 이보다 급수가 높아지는 TAT 2급이나 TAT 1급으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사채를 발행했으면 그 다음에 1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3년이면 3번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 1년차, 2년차, 3년차에 걸친 이자 지급 시 이자 지급하는 회계 처리와 이러한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채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FAT 1급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은 재무상태표 부채에 어떻게 표시되라는 겁니다. 액면 발행을 하면 사채만 나와요. 개정 과목이.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회계 처리한 대로 할인 발행을 했다면은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다는 건 뭐예요? 괄호는 차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수. 우리 숫자에 회계에서 숫자를 괄호 속에 넣어놓으면 아니면 숫자 앞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거나 삼각형을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괄호 속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 그 다음에 보통 괄호 없이 숫자를 쓰면 그냥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음수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밑에 표시되어 있다면 두 개를 더해야 된다. 이거 가산 계정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게 이거는 빼가지고 표시가 되고 여기에 표시되는 게 이거는 두 개를 더해서 표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발행에 관한 것까지만 우리가 FAT 1급 단계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라고 하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우리가 앞에서 유동 부채에 단기 차입금이 있었죠.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 은행에서.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개정 과목만 달라지는데 아까 장기 차입금 얘기 나왔죠.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는 대변에서 장기 차입금이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결산 시에 이렇게 장기 차입금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게 대체가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만기 날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장기 차입금은 차입 시, 그 다음에 어느 시점 결산 시, 그 다음에 상환 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 기억하시죠? 예, 어젠가 우리 했죠.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돈을 임대인에게 주면 임차인은 그게 자산 처리돼요.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 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주인 거예요.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가 돼요. 부채. 왜냐하면 만기 때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겠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돈을 은행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하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대변에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달 임대료를 받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고 대변의 임대료, 이건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그러다가 이제 만기가 됐어요. 5년 후에 만기가. 그러면 임대보증금 내주어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임대보증금 부채가 감소되고 이제 대변에는 보증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임대 계약 시하고 나중에 계약 만료 때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임대보증.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산할 때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는 말이죠,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급한 걸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예.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동안 설정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작년에 설정해 놓은 게 있다면 올해는 추가로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올해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이 전부 1,000만 원으로 예상이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부채 증가. 차변은 뭐냐? 비용 처리예요. 예.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1,000만 원이. 그러나 이건 지급을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부채를 그때 감소하는 거예요. 직원이 한 명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100만 원을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퇴직 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줬으면 보통예금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걸 설정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부채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부채라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에 또 가입을 해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자산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연금을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DC형, DB형이라는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뒤에 문제에서 언젠가 한번 나옵니다. 그때 퇴직연금을 회사가 지급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거 알아볼 거고요. 지금 오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결산 때 추가 설정하는 거. 그 설정하는 금액만큼을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부채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직원이 나가면 이 부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그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중에서 1년 이후에 주기로 했다면 그것이 장기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채가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은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자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